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법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역시 파이썬으로 당연히 다룰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능하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썬 PPTX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진행해 줘야겠죠. pip 명령어로 해당 라이브러리 설치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PIP로 해당 라이브러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 표시가 뜬 거고요. 처음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저와 다른 메시지가 아래에 뜨실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일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매번 새로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작업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뭐 분기가 끝날 때마다 아니면 특정 사업 단위가 끝날 때마다 동일한 형식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이 파워포인트를 파이썬으로 다룰 수 있다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해지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파워포인트를 혹시 읽어와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 엑셀에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파이썬에서 파워포인트를 다룰 수 있으면 훨씬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파이썬으로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방법들도 함께 잘 익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파워포인트라는 걸 쓰려면 슬라이드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저희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고 그 슬라이드 안에 어떤 내용을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나 표 같은 걸 넣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먼저 파워포인트 파일, 우리가 사용할 파일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그 기본 슬라이드가 추가된 그 파일을 한번 저장하는 작업까지 기본 작업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파이썬 PPTX 라이브러리에서 프리젠테이션 클래스를 사용할 겁니다. 따라서 파워포인트 PPTX 라이브러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불러온다 라는 코드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파이썬 PPTX에서 프리젠테이션 클래스를 가져와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생성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PRS라는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PRS에 할당한 이 파워포인트 파일에 슬라이드 하나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먼저 어떤 슬라이드를 추가할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다룰 때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었던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볼 텐데 파워포인트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이 있고 그 레이아웃 중에 어떤 걸 추가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동일하게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코드를 사용한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 이걸 슬라이드 언더바 레이아웃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줬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추가하는 작업을 또 명령을 해줘야겠죠. 이 PRS 파일에 슬라이드 속성은 이 파일에 있는 슬라이드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에서 add 언더바 슬라이드 이 함수를 사용하면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어떤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추가할 것인지 앞서 우리가 지정해줬죠. 그 지정한 변수를 넣어줘서 슬라이드 레이아웃, 첫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추가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한 파일을 세이브 함수로 저장을 해볼 겁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완료가 됐죠. 정말 이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됐는지 한번 해당 폴더를 열어보면 저희가 지정한 이름 presentation.pptx 파일이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 기본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슬라이드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 아직 저희가 아무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드 레이아웃 선택할 때 어떤 슬라이드 레이아웃인지, 어떤 슬라이드 레이아웃, 몇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어떤 슬라이드 레이아웃인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새 슬라이드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여러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총 11개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인데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제목과 부제목이 있는 슬라이드, 그리고 제목과 내용이 있는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들이 있거든요. 이걸 동일하게 파이썬 pptx 이 라이브러리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 보면 레이아웃과 레이아웃 인덱스랑 이름을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동일하게 프리젠테이션 클래스의 그 객체를 생성을 하나 해준 다음 여기에 포함된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을 출력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해봤죠.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슬라이드 레이아웃, 첫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할 때 슬라이드 레이아웃라를 이 코드를 사용했잖아요.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출력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거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째인지 그거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enumerate 함수를 써서 인덱스도 같이 출력을 하도록 시킬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로 이렇게 출력을 할 텐데 레이아웃 몇 번째인지 그리고 가져온 레이아웃의 이름, 네임 속성으로 이름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총 11개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비교를 하나씩 해보면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 두 번째는 제목과 내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여기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동일한 순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순서에 따라서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 헷갈린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굳이 켜고 싶지 않고 코드로 이거를 파악하고 싶다 하시면 이와 같은 코드로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을 파악하시고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내용을 더해야겠죠? 첫 번째로 텍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플레이스홀더라는 객체에 접근해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플레이스홀더란 슬라이드 상에 내용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지정해 놓은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뭐 텍스트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나 뭐 차트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여러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일종의 틀이에요. 저희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영역들이 플레이스 홀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은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가 포함이 되어 있죠. 각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그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목적에 맞게 플레이스 홀더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제목과 부제목을 쓰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제목 플레이스 홀더, 부제목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로 추가한 이 슬라이드에는 제목 플레이스 홀더와 컨텐츠, 내용 플레이스 홀더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제목 플레이스홀더, 어,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추가한 다음에 제목 플레이스홀더와 부제목 플레이스홀더에 각각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포인트를 꺼주고, 어, 저희가 앞에서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추가하는 것까지는 같이 진행을 해봤죠. 그 다음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추가한 슬라이드에 shapes라는 속성을 사용해 타이틀 이 제목 플레이스 홀더에 접근을 할 겁니다. 플레이스 홀더에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쉐입스 속성을 사용해 타이틀 이 제목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부제목 플레이스홀더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슬라이드에 포함된 플레이스홀더 이 번호를 인덱스 번호를 지정을 해서 플레이스홀더에 접근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 추가되는 모든 요소들은 shapes라는 속성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shapes 이 shapes 속성을 사용해서 슬라이드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이 요소를 다룰 수도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 shapes에 포함되어 있는 제목, 이 제목을 직접 선택을 해준 겁니다. 사실 제목의 경우는 좀 특이해요. 제목 플레이스 홀더의 경우에는 이게 제목이라고 명확히 지시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플레이스 홀더들은 어떤 게 제목을 제외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목과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로 접근을 해주고 그 외의 플레이스 홀더들은 플레이스 홀더의 번호를 사용해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 접근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목도 그냥 플레이스홀더 이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플레이스홀더가 무조건 제목 플레이스홀더는 가장 위에 있을 거니까 0번이겠지 하고 당연스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목에 내가 어떤 내용을 넣고 싶다 한다면 타이틀이라는 그 제목 플레이스홀더를 특정해서 지정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를 몇 번째 플레이스홀더인지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아까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위치를 정해줬잖아요. 어떤 플레이스 홀더인지 위치를 정해줬으면 그 플레이스 홀더의 텍스트 속성을 사용하면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는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넣어보고 부제목에는 똑같이 텍스트 속성을 사용해 파이썬 파워포인트 자동화라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생성된 파일을 열어보면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제목으로 헬로 월드가 들어가고 부제목으로 파이썬 파워포인트 자동화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미 슬라이드 레이아웃 차원에서 이렇게 서식을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텍스트가 입력되었을 때 서식이 반영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서식이 아니라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따로 어, 뒤에서 살펴볼 텐데 따로 그걸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플레이스 홀더 1을 사용해 두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부제목을 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부제목 플레이스 홀더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제목 슬라이드, 첫 번째 레이아웃, 슬라이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제목과 부제목 두 개의 플레이스 홀더가 있었고, 제목이 첫 번째고, 부제목이 두 번째인 걸 제가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해보지 않은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여기 파이썬 PPTX로 다룬다. 그러면은 그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포함된 플레이스 홀더들이 몇 개가 있고 어떤 위치가 몇 번째 플레이스 홀더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 역할을 알 수 있으면 참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따라서 그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포함된 플레이스 홀더를 파악하는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애드 슬라이드로 해당 슬라이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추가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 포함된 플레이스 홀더들, 이 플레이스 홀더스 속성도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드에 포함된 플레이스 홀더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플레이스 홀더스에는 여러 개의 플레이스 홀더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걸 순회해주면서 프린트하면, 출력해주면 플레이스 홀더의 이름, 그리고 이뉴머레이스로 인덱스를 같이 출력해주면 몇 번째 플레이스 홀더고 이름은 무엇인지 이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실행해보면 첫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 홀더가 두 개 있고 첫 번째 플레이스 홀더는 제목, 두 번째 플레이스 홀더는 부제목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 번호만 바꿔주면 바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을 플레이스홀더의 인덱스와 역할을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플레이스홀더에만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지 그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플레이스홀더가 없는 위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위치에 내가 텍스트를 넣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텍스트 박스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제목과 부제목, 그 플레이스홀더, 제목 플레이스홀더와 부제목 플레이스홀더에 내용을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추가로 생성해서 텍스트까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레이아웃 두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해주고 애드 슬라이드로 슬라이드 추가까지 해줬습니다. 그 다음 쉐입스 속성을 사용해
그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제목, 플레이스홀더에 제목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해주고 두 번째 플레이스홀더에 부제목이라고 텍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와 동일하죠. 그 다음 새로운 텍스트 박스를 추가해 줄 텐데 이 텍스트 박스를 추가할 때는 그 위치와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left, top, width, height 이 네 가지 정보를 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코드로 알려줘야 되는데 left는 그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넣을 텍스트 박스의 가로 위치, 가로로 왼쪽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전달하는 거고 탑은 그 세로 위치를 알려주는 거겠죠? 슬라이드의 위쪽 끝에서부터 얼만큼 이 텍스트 박스가 떨어져 있을 건지 그 거리를 전달해주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크기 차례예요. width는 텍스트 박스의 가로 길이, 가로 길이가 얼만큼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height는 세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뭐 단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센티미터, 포인트, 픽셀 등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인치를 사용했습니다. 인치로 뭐 1인치, 2인치, 5인치, 1.5인치 이렇게 단위를 사용했고요. 여기서 지정한 이 크기와 위치를 add 텍스트 박스로 텍스트 박스를 추가할 때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텍스트 박스를 추가할 때도 shapes 속성을 사용할 거고요. 슬라이드에 shapes 속성을 사용해 add 텍스트 박스, 텍스트 박스를 추가한다는 작업을 실행해 줄 겁니다. 이렇게 추가한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텍스트 프레임 안에 add paragraph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 단락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단락 안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까지 추가한 파일을 presentation underbar add underbar text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제목, 타이틀 플레이스홀더에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고 이게 부제목이에요. 보시면 이 부제목 바로 다음 줄에 입력이 된 것 같지만 사실 플레이스홀더가 달라요. 클릭을 해보시면 플레이스홀더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스홀더에 부제목이라고 입력이 된 거고요. 우리가 추가한 텍스트 박스는 이게 되겠죠. 이 추가한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고 이 크기나 위치는 저희가 지정을 해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목록을 추가해 볼게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다룰 때, 목록을 나열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실제 파워포인트에서는 우리가 그 목록 단추를 사용해서 목록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파워포인트 이 PPTX에서도 동일하게 목록을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추가해 준 다음, 제목에는 파이썬의 장점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까지는 앞에서 동일하니까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있는 플레이스홀더의 목록을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 플레이스홀더에 목록을 넣어줄 겁니다. 두 번째 플레이스홀더에 텍스트 프레임 객체를 먼저 가져와요. 그 다음 쉬운 사용법이라고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텍스트를 입력할 때와 같은데요. 그 다음
추가되는 목록. 이게 첫 번째 항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다음 항목이 아니라 이 쉬운 사용법 입력한 첫 번째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한번 내용을 넣어 볼게요. 목록이 첫 번째, 이렇게 하나의 목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의 목록 안에 하위 항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해볼 건데, 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단락을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목록을 표현할 때 단락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목록화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플레이스홀더에 add paragraph로 우리가 앞서 플레이스홀더의 텍스트 프레임 객체에 접근을 했잖아요. 그 객체 안에 paragraph를 하나, 단락을 하나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단락을 추가해준 다음 추가한 단락의 텍스트를 입력을 먼저 하고 레벨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레벨이 어, 그 목록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위 항목인지 아니면 상위 항목인지를 이 레벨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1을 선택했다는 건 첫 번째 하위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항목이 아니라 앞에서 입력한 쉬운 사용법과 동일한 수준의 항목을 목록화해서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윗번호인 0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add paragraph로 단락을 먼저 추가한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고 레벨을 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하위 항목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고 세 번째 항목까지 네 번째 항목까지 세 번째 항목에 하위 항목까지 추가를 해준 다음 presentation 언더바 with 언더바 list로 파일을 저장을 해줘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자,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고 우리가 플레이스홀더 자체는 하나의 플레이스홀더 안에서 텍스트 단락을 추가해서 작업을 했잖아요. 따라서 플레이스홀더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추가한 것처럼 하위 항목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 목록화가 되어서 앞에 글머리 기호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또다시 하위 항목을 넣어줘야 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이 코드에서 2를 써주면 그 하위 항목에 대한 또 다른 하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텍스트의 서식을 제가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플레이스홀더들의 어떠한 서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그 서식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서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서식으로 넣고 싶을 때 또는 그 플레이스홀더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서식이 없을 때 내가 서식을 설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 텍스트 서식 기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워드 파일 다룰 때 특정 텍스트의 서식을 설정하려면 런 객체를 생성하고 런의 서식을 설정했잖아요. 근데 이 파이썬 pptx는 조금 다르게 단락 수준으로도 텍스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 텍스트 서식을. 그래서 그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여섯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추가해줬고요. 제목에는 서식 설정하기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텍스트 박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어,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준 다음 텍스트 박스를 추가해주고
add paragraph로 첫 번째 단락을 추가해주고 텍스트는 서식을 설정한 텍스트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이 단락에 폰트 속성을 사용하면 단락의 글꼴이나 글자 크기, 뭐 굵기 아니면 뭐 색깔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폰트 속성에 이름, 네임 속성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폰트, 그 글꼴을 설정을 할 수 있고 폰트 속성에 볼드를 true로 설정하면 이 단락에 포함된 모든 텍스트의 서식이 글자가 굵게 변하는 거죠. 사이즈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요. 서체 크기는 포인트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pt, 이 포인트 30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탈릭 아니면 뭐 밑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폰트 속성을 사용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글자 색깔과 같은 경우에는 RGB 컬러 클래스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폰트의 컬러의 RGB 속성을 RGB 컬러 클래스에 이 색깔 번호를 전달을 해주면 RGB 코드를 전달해주면 그 색깔대로 반영이 됩니다. 제가 설정한 색은 파란색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락에 alignment라고 정렬을 또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정렬할 때는 pp paragraph alignment라는 열거형을 사용하는데요. 열거형이란 일종의 어떤 지정된 목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는 게 요일이라는 열거형으로 표시가 열거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일 안에 있는 일요일, 월요일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열거형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해요. 이 페피 패러그래프 얼라인먼트 열거형에는 왼쪽, 오른쪽, 뭐 가운데 정렬 이런 정렬 방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하는 정렬 방식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고 저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기 위해 센터를 사용했어요. 오른쪽 정렬은 right, 왼쪽 정렬은 left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서식을 설정했으면 이와 같은 텍스트 포맷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드를 실행해보면 자, 제목은 그대로 그냥 텍스트 그대로 넣었고 그 다음 우리가 텍스트 서식을 설정한 영역은 여기였어요. 우리가 설정한 것처럼 나눔 바른 곳 이 폰트에 30포인트 크기의 굵게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색깔도 제가 지정한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렬한 것도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 반영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서식을 추가할 수 있고 이 서식과 같은 경우는 단락 차원에서 설정한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한 줄이지만 여러 줄의 텍스트 내용을 입력하면 모든 텍스트가 동일하게 이 서식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단락 차원이 아니라 개별 텍스트를 다르게 서식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우에는 그 앞에서 워드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런 객체를 생성해서 그 런에 서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음,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단락 차원에서 텍스트를 넣은 건 그대로 놔두고 한번 단락에 새로운 넘객체를 추가해서 여기에만 다른 텍스트, 다른 서식을 넣어 볼게요. 앞에서 추가한 단락에 add run으로 런 객체를 먼저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런에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줄바꿈을 넣고 새로운 텍스트 추가. 이렇게 텍스트 내용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 런 객체 자체에서 이제 폰트 속성을 사용해 원하는 서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 글꼴은 이 글꼴로 선택을 하고 이탈릭체를 설정하고 사이즈는 20포인트, 컬러는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줘 보겠습니다. 이 글자 색은 진한 빨간색이에요.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코드로, 다른 서식으로 이 내용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단락 자체는 하나의 단락인데 여기에 런 객체로 특정 텍스트만 서식을 다르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지정한 글꼴, 굵기, 뭐 기울임 이런 식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 추가한 런 객체에 사실 볼드는 따로 표시를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굵게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패러그래프 단락 차원에서는 이 굵게가 설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따로 해제하지 않는 이상 그 설정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정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정렬을 따로 해주지 않았는데 정렬이 반영되어 있는 이유는 add paragraph로 이미 설정이 되어 단락 차원에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run 객체로 새로 텍스트 서식을 설정한다고 해도 단락 차원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걸 변경하지 않는 한 그것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에 표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요. 표를 추가하는 것도 add tab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간단하게 표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대신 표를 추가할 때도 표의 크기나 표가 어디에, 슬라이드상 어디에 있으면 좋을지 그 위치 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표에는 행과 열의 개수를 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표의 그 실제 크기 외에도 행이 몇 개 있고 열이 몇 개 있는 표를 생성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행과 열의 개수도 같이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6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 추가해서 제목에는 표 추가하기로 입력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표의 위치와 크기 설정해 준 다음 저희는 3행 2열의 표를 설정해 주기 위해 행의 개수는 3, 열의 개수는 2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의 shapes 속성을 사용해 add table 함수를 호출하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add table 함수에 이 행열 그리고 위치와 크기를 전달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 테이블 속성을 사용한 게 보여요. add 테이블로 이 표를 이미 추가한 게 아닌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add 테이블 함수는 어, 그래픽 프레임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add 테이블 함수로 그래픽 프레임 객체를 반환을 하고 그 표 자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속성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표에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각 셀의 위치를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표와 같은 경우는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위치에 그 내용을 넣을지를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셀 함수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셀 함수로 행과 열 위치를 전달하고 텍스트 속성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주면 돼요. 가장 첫 행이 되겠죠. 행 번호가 0번이 되니까 가장 첫 행의 첫 번째 열에는 열 이름 1, 두 번째 열에는 열 이름 2.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엔 1행 1열.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행인 거죠. 사실 열 이름을 제외하면 1행이지만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표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서식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 표 자체에 반영이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우리가 지정한 것처럼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 서식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서식을 설정하는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앞에서 텍스트 추가한 것까지는 그대로 두고 아래에 특정 셀의 글꼴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테이블의 크기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행의 크기. 테이블 크기는 사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준 대로 추가가 된 거고, 행 높이나 열 너비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table.rows 이 속성을 사용하면 이 표의 모든 행에 접근할 수 있는 행 객체를 가져오는데 로우즈의 인덱스 여기는 사실 안 나와 있는데 table.rows 해서 1 하면은 두 번째 행의 속성 두 번째 행에 접근을 하는 거고 여기서 height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번째 행의 높이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든 행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포문을 사용한 거고 table.rows로 모든 행들을 순회하면서 height, 높이를 설정해 줄 건데 높이는 1인치로 설정을 할 거다. 열 너비도 마찬가지죠. 테이블의 컬럼즈 속성으로 모든 열에 접근을 해서 순회하면서 각 열의 너비를 3인치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 높이와 열 너비는 설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모두 통일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행, 특정 열을 선택해서 그 행과 그 열의 크기만, 높이나 너비만 변경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셀의 서식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셀의 글자 서식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테이블에 이 셀에 접근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셀 함수를 사용해서, 셀 속성을 사용해서 가장 첫 번째 행과 가장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셀의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셀에 위치한 텍스트 프레임에 패러그래프 0. 사실 이게 우리는 그냥 텍스트를 입력했지만 이게 첫 번째 단락에 입력이 된 거거든요. 해당 셀에 있는 첫 번째 단락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선택한 다음 폰트 속성으로 사이즈를 4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자 색깔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셀의 글자 서식이 아니라 특정 셀의 서식을 변경하고 싶다. 배경색을 설정하고 싶다 하면은 그 셀을 선택해주고 이 필로 그 배경색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솔리드는 그 해당 셀의 단색을 채우는 건데 그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냥 컬러 RGB가 아니고 for 컬러 RGB잖아요. 이게 사실
이 앞이라는 의미를 그 영어로는 앞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왜 앞쪽 컬러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솔리드로 단색 채우기를 했지만 뭐 패턴을 그라데이션이나 뭐 특정 패턴으로 배경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색깔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포월 컬러는 이 색이고 백 컬러는 다른 색이다. 이런 식으로 보조 색깔까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걸 백 컬러로 바꾸고 이 컬러 색깔을 뭐 다른 걸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단색 채우기를 할 거라서 볼 컬러 하나만 지정을 해줄 거고요.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특정 행만, 특정 셀만 글꼴이나 이 배경색, 글자색 이런 것들이 지정한 대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표를 추가했던 파일과 비교를 해보면 표의 크기도 달라졌죠. 사실 표가 추가된 위치는 그대로인데 가로 크기도 가로 너비도 그대로인데 높이가 달라졌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그 행 높이를 변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우리가 표의 크기나 위치를 지정을 해줬더라도 행 높이를 모두 1인치로 바꿔버리면 기존에 지정했던 전체 크기에선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의 그 행의 높이도 우리가 변경한 대로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